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한자풀이 19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견줄비, 나란할 비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 따를 종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옛날 글자인 사람인자 두 개를 겹쳐놓은 이 글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뒤따르지 않고 두 사람이 그쳐 서서 나란히 견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대부분 나란히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비례, 본보기의 자와 합쳐서 예를 들어 견주어 비교해 본다는 뜻이고, 비중, 중자는 무거울 중자, 중요할 중자 뜻이죠. 다른 것과 견주어 비교할 때 차지하는 중요도라는 뜻입니다. 비평할 비자, 손수변에 나란할 비를 합쳐가지고 남의 잘못을 나란히 견주어 보고 손으로 지적하여 비평한다는 뜻입니다. 비평, 평론할 평자와 합쳐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 분석하고 가치를 평론한다는 뜻이고요. 비판은 판단할 판자와 합쳐서 옳고 그름을 가려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개, 모두개자, 나란할 비자 밑에 말할 백자를 합쳐가지고 나란히 그쳐 선 두 사람이 옳다는 말을 모두 다 같이 한다 하는 뜻이고요. 개근이라고 하면은 근자가 부지런할 근자, 어디 근무한다는 뜻이죠. 합쳐가지고 학교나 직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다 출석하거나 출근한다는 뜻입니다. 섬돌개, 계단개자, 언덕부자와 다개, 모두개자를 합쳐가지고 언덕진 곳에 오르내리기 편하게 모두 다 퇴토를 쌓아서 만든 섬돌, 즉 계단을 말합니다. 계단, 단자는 층계단자죠. 합쳐가지고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를 말하는 것이고, 계급은 등급급자를 합쳐가지고 조직 내에서 지위에 따른 단계적인 등급을 말합니다. 맞곤, 벌레곤자, 이건 두 가지 의미를 쓰이는데요. 하나는 위에 해일자 밑에 나란할 비자를 합친 걸로 봐서 만물을 골고루 나란히 비추는 해가 으뜸이다, 맞이다 해서 맞곤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위에 쪽을 벌레의 머리 모양으로 보고 아래쪽은 벌레의 많은 다리 모양으로 봐서 벌레의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벌레의 많은 다리 모양이라 해서 많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곤제, 맞곤자와 아우제자를 합쳐서 형과 아우라는 뜻이고, 곤충이랄 때는 벌레곤자와 벌레충자를 합쳐서 몸의 마디가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며 다리가 6개 달린 벌레라는 뜻입니다. 석기론자, 물수변에 많다는 뜻의 곤자를 합쳐가지고 물이 흐를 때 맑은 물과 흐린 물 등 많은 종류의 물이 섞인다는 뜻입니다. 혼합, 합할합자와 합치니까 뒤섞여서 한 군데로 합쳐진다는 뜻이고, 혼잡은 섞일 잡자와 합쳐서 여럿이 한 군데로 뒤섞이어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뜻지자, 마지자, 여기 위에 이 글자는 숟가락 비자로 쓰인 글자고, 아래쪽은 달감자, 맛감자의 그 밖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떼어내서 생략하고 말할 말자로 이렇게 바꿔 쓴 글자입니다. 합쳐보면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을 때 입 안의 혀로 느끼는 맛이다 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쓸 때는 맛지라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뜻이라고 해서 혼자 쓸 때는 뜻지라고 합니다. 요지, 중요한 요자와 뜻지자니까 핵심이 되는 중요한 뜻이라는 말이고요. 취지, 뜻지자와 뜻지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기묘한 뜻이라는 말이네요. 가리킬지, 손가락지자, 손수변에 맛지자를 합쳐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치시, 손가락지자와 보이지자를 합쳐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인다는 뜻이고요. 지명은 가리킬 지자와 이름명자를 합쳐가지고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중지, 여기서는 손가락 지자로 봐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이라는 뜻이네요. 밥 고소할 흡자, 위에는 흰백자고 아래쪽은 숟가락 빗자입니다. 합쳐가지고 흰 쌀밥을 숟가락으로 뜰 때 그 냄새가 고소하다 해서 고소한 밥 흡이라고도 하고 밥 고소할 흡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고즉자, 고소한 밥 흡자와 무릎마디절을 합쳤는데 이 무릎마디절이 들어가면은 무릎을 구부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모두.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밥을 보자마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곧바로 먹는다는 뜻이고요. 즉시 하면은 때시자와 합쳐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라는 뜻이고, 즉 효는 본받을 효, 효과 효자 그런 뜻이죠. 합쳐가지고 어떤 일에 바로 나타나는 효과라는 뜻입니다. 마디절자, 대나무 죽자 밑에 고즉자를 합쳐가지고 대나무는 싹이 나올 때부터 곧바로 마디가 생긴다 해서 마디절이라고 하고요. 관절, 관계할 관절을 합쳐가지고 뼈와 뼈가 관계하듯이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마디라는 뜻입니다. 변절, 절자는 마디절이라고도 하고 대나무 마디 같은 절개락에서 절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변할 변자를 합쳐가지고 절개를 지키지 않고 마음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골목강자, 글자는 고릅자 두 개를 합쳐놓은 글자가 원래의 글자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고릅자가 다른 글자 합쳐질 때 이렇게 쓰이죠. 또 왼쪽에도 고릅자를 변한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 왼쪽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은 원독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고 오른쪽에 쓰이는 고릅이 변형된 이 글자를 뒤집어서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고을 안에 있는 골목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시골향, 고향향자, 이 골목 향자를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에 고소한 밥 흡자를 이렇게 넣은 글자가 이 글자인데요. 골목 안의 사람들끼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마주 대하는 시골이다 해서 마주 대할 향이라고도 하고 시골 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라 해서 고향향이라고도 쓰고 있지요. 경향, 서울경자와 합쳐가지고 서울과 시골이라는 뜻이고, 고향은 연구고자와 합쳐지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연구가 있는 시골이라는 뜻이네요. 갑옷갑, 껍질갑자, 이 글자는 원래 껍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겠죠. 또는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만들었다고도 보고요. 그래서 싹이 껍질을 뒤집어 쓰고 땅 위로 돋아나는 모양 또는 거북이 등껍질 모양이다 해서 껍질갑이 원래의 글자인데 이 글자의 모양이 마치 갑옷과 비슷하다고 해서 갑옷갑이로 쓰는 글자입니다. 철갑, 쇠철자와 합쳐가지고 쇠붙이를 겉에 붙여 만든 갑옷이라는 뜻이고, 회갑, 돌해자와 여기서 갑옷갑자는 육식갑자를 뜻하는 갑으로 본 거죠. 그래서 육식갑자의 갑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61살을 말합니다. 펼신, 번개신자, 번개불이 펼쳐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고요. 신고, 글자는 고할 고자, 알릴 고자죠. 합쳐가지고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펼쳐서 알린다는 뜻입니다. 내신, 안내자와 펼신자를 합쳐가지고 인사문제나 사업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귀신신자, 제사시변에 번개신자를 합쳐가지고 제사 지낼 때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순간적으로 내려와 보이지 않게 제사상 앞에 앉아있는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 이 귀자도 귀신귀자죠. 합쳐가지고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가는 그 넋을 말합니다. 신선, 선자가 신선선자인데
합쳐가지고 산 속에서 도를 성취하여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미암을 유, 열매 유자.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열매의 꼭지 모양이고 밑에 있는 밭전자는 속이 꽉 찬 열매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꼭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다 해서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일 때는 열매유라고 하고, 이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은 꼭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해가지고 혼자 쓸 때는 말미암은 유라고 합니다. 이유, 다스릴 이자와 말미암을 유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진 것, 즉 어떤 결과에 이른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 유래는 말미암을 유자와 올릴자를 합쳐가지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것, 즉 일이 생겨난 내력을 말합니다. 기름 유자, 물수변에 열매 유자를 합쳐가지고 열매를 눌러 짜서 나온 물 같은 액체가 기름이라는 뜻이네요. 석유, 돌속자와 합쳐서 깊은 땅 속의 돌 밑에서 솟아나는 기름이라는 뜻이고, 원유는 근본 원자니까 땅 속에서 뽑아내어 정제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밭전자, 사방으로 두둑이 나 있는 밭, 농토 모양이라고 해서 밭전자, 농토전자라는 뜻이고, 전원은 원자가 동산 원자인데 과수원 원자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밭과 과수원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기후 외를 말하는 것이고요. 유전, 곡식이 나는 밭같이 석유가 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산의 남자, 밭전자와 힘약자를 합쳐가지고 힘을 써서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사내다, 남자다. 그래서 사내남, 남자남이라고 하고, 남편, 편자는 편할 편, 어느 쪽 편 그럽니다. 남자 쪽이라는 뜻으로 혼인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남자, 여기서 자자는 전미서 자자로 의미 없이 붙은 글자입니다. 사내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지경계, 경계계, 밭전자 아래에 낄개자를 합쳐놓은 글자로 밭과 밭 사이에 끼어있는 밭두둑이 땅의 경계다. 그래서 경계 계자인데 땅의 경계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간세, 세상세자와 합쳐가지고 나라마다 경계가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경계, 경계경자와 경계계자 합쳐가지고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귀신머리 불자, 흉측스런 귀신의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글자와 비슷한 숫구멍신, 정수리 신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위에 빛을 별은 어린아이 뚜껑뼈가 이렇게 열려있는 모양을 표현한 글자고, 밑에 있는 이 글자는 머릿속의 뇌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뇌의 뚜껑뼈가 열려있는 것처럼 아직 굳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발딱발딱 뛰는 것이 숫구멍이다, 정수리다. 정수리는 머리 꼭대기라는 뜻이죠. 이 글자는 밭전자로 변형되어서 쓰입니다. 가늘새자, 실사변에 머리를 나타내는 정수리의 신자를 이렇게 밭전자로 바꾸는 이 글자 합쳐가지고 뇌가 머리를 흔들며 입으로 토해내는 실이 가늘다는 뜻인데요. 입으로 실을 토해내는데 왜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넣었을까요? 뇌를 보면은 입이 맨 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머리에서 실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글자입니다. 세밀, 가늘 새자, 자세할 새자라고 하고, 밀자는 빽빽할 밀자 합쳐가지고 자세하고 빈틈없이 꼼꼼하다는 뜻이고요. 세포, 세포 포자와 합쳐가지고 생물체를 이루고 있는 구조의 기본 단위라는 뜻입니다. 생각사자, 여기서도 머리를 나타내는 정수리 신자를 밭전자로 변형해 쓴 글자와 마음 심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이 마음 먹은 바를 머리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사고, 고자도 생각할 고자지요.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뜻이고, 사상, 상자도 생각할 상자인데 여기서는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글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화면을 정지시키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